연방준비제도가 오늘 2달 만에 기준금리를 또다시 인하했습니다. 한인 시민권 취득자가 4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인당 연간 의료비가 다른 선진국들의 의료비와 비교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음악회가 어제 맨하탄에서 개최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약 2달 만에 기준금리를 또다시 인하했습니다. 지난 7월에 이어 올 들어 2번째입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준은 어제부터 이틀 동안 개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통화정책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기존 2.00에서 2.25%에서 1.75에서 2.00%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지난 7월 말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약 2달 만에 다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미국 경제가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미중 무역 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연준은 지난 7월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직후 경기 확장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히 행동할 것이라며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지난달 23일 와이오밍주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을 통해 글로벌 성장 둔화와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경기 확장을 위해 적절히 행동할 것이라고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연준은 지난 2008년 12월 기준금리를 0.00에서 0.25%로 인하하면서 사실상 제로 금리로 떨어뜨린 이후 2015년 12월 7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린 것을 시작으로 2016년 1차례, 2017년 3차례, 지난해에는 4차례 등 총 9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말 10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내린 데 이어 오늘 다시 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한인 시민권 취득자가 4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한인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최근 공개한 2018 회계년도 신규 시민권 취득 통계에 따르면 한인 시민권 취득자는 15,9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전체 취득자 76만 1,901명 중 약 2.1%에 해당하며 전년도보다 8.7%가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14 회계년도 이후 4년째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한인들의 시민권은 2006년 17,668명에서 2008년 22,759명으로 급등한 뒤 이후 감소세를 보였지만 2011년부터 증가했고 2014년 다시 하락세를 보인 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인 시민권 취득 건수를 분기별로 보면 1분기 3,632명, 2분기 3,743명, 3분기 4,259명, 4분기 4,288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신 국가별로는 멕시코가 13만 1,9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도 5만 1,325명, 중국 3만 9,800명, 필리핀 3만 8,519명 등의 순이며 한국은 자마이카 16,998명에 이어 11번째였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뒷면에 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한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캐나다 등 33개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기존 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돼 있어 해외에서 운전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 대사관에서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영문 운전면허증은 영국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33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공단 측은 국내에서 발급받은 영문 운전면허증 이용 가능 국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국가로 출국할 경우에는 여전히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령 괌에서만 영문 운전면허증이 통용되며 미국 내 지역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공단 측은 미국은 주마다 교통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 운전면허증 사용과 관련된 협의를 현지 당국과 개별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현재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매사추세츠 등 미국 23개 주와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을 체결해 미국 운전면허 실기시험을 보지 않고 한국 운전면허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한국 운전면허의 효력을 인정하는 법안이 주의회에 계류 중입니다. 미국인들의 의료비 부담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1인당 연간 의료비가 다른 선진국들의 의료비와 비교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타임즈가 어제 여러 기관의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른 선진국보다 미국이 과도하게 의료비가 높은 실정이라며 의료비와 관련한 당국의 규제가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인구 1명당 부담한 연간 의료비는 1,586달러로 독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독일의 경우 연간 의료비가 1인당 5,986달러, 네덜란드 5,288달러, 호주 5,005달러, 캐나다 4,974달러, 프랑스 4,965달러, 일본 4,766달러, 영국 4,070달러 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심각한 질병에 걸려 의료비에 과도한 지출을 한 미국인은 전체의 7.4%로 다른 선진국의 평균 1에서 3%보다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미국은 치료비 부담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높은 의료비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질은 선진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한 특별음악회가 어제 맨하탄에서 개최됐습니다. 전통 국악기의 선율이 서양 악기와 함께 어우러져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한국의 전통 악기, 해금, 대금의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동해와 독도를 음악, 미술, 시 등으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온 라메르 에릴은 어제 저녁 맨해튼에서 뉴욕 한인회와 공동으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3.1운동 당시 목포 정명여학교 학생들의 만세운동을 주제로 작곡한 해금과 현악 사중주를 위한 목포의 눈물, 작곡가 임준희 씨가 시인 최정래의 시 스스로 오롯이를 소재로 작곡한 소프라노 해금 대금과 현악 삼중주를 위한 독도 환타지가 연주됐습니다. 또한 브리튼의 이섬에서 영과곡과 바르토크의 피아노 오중주, 글라즈노프의 5개의 소품 등도 연주됐습니다. 순수한 음악 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거고, 이제 또 거기에는 성악도 있고 또 특히 이제 우리의 역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악기가 서양 악기랑 같이 연주를 해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고유의 이 인스트루먼트도 같이 이용을 하면서 우리 고유의 그런 느낌도 같이 이렇게 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외국인들이 참 우리나라의 고유의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바다와 섬을 뜻하는 비영리 공익법인 라미르 에릴은 2012년 설립 이후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체코 등 7개국 10개 도시에서 순회 초청 연주를 개최했으며 이번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한 토론토, 보스턴, 뉴욕 순회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한인은행들이 추석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한 가운데 한인들은 추석 송금 평균 1,599달러를 한국 등으로 송금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일원에서 영업 중인 9개 한인은행들의 무료 송금 집계에 따르면 추석 무료 송금 서비스 기간 중 한인은행을 통해 한국 등으로 송금한 금액은 건당 평균 1,599달러 11센트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추석 건당 평균 송금 액수보다 2.79% 증가한 것입니다. 평균 송금 액수가 가장 큰 은행은 무료 송금 액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던 뉴 밀레니엄 뱅크와 신한 아메리카로 각각 건당 5,338달러 71센트, 4,354달러 56센트가 추석 무료 송금 서비스 기간 송금됐습니다.
반면 송금 수수료 면제 액수를 $3,000와 $1,000로 각각 제한한 뉴뱅크와 제일아이스은행은 건당 $1,295.36, $676.72로 평균 송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거래당 $3,000, 최대 2회로 제한한 우리아메리카은행 역시 평균 $1,068.79로 두 번째로 낮은 평균 송금 액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한인은행들은 매년 추석과 설날을 전후해 3일에서 2주에 걸쳐 고객들이 한국 등으로 보내는 송금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을 도와왔던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유권자 협의회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한인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를 위한 유권자 등록 가두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한인 유권자들을 대변하는 팰리세이드 파크 유권자 협의회 권영만 회장은 오는 26일부터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홀 앞에서 팰리세이드 파크 주민들의 유권자 신규 등록, 주소, 정당 변경, 우편 투표 신청 등을 도울 가두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난 4년 동안 봄, 가을 연 2회에 걸쳐 유권자 등록 가두 캠페인 등 여러 활동을 통해 600여 명의 유권자 등록을 도왔으며 주민 의식 개선과 시민 권리 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협의회 권 회장은 특히 이번 11월 5일 본선거에 팰리세이드 파크 공립교 증개축 예산 관련 찬반 투표가 동시에 실시된다고 밝히고 주민들의 한 표가 팰리세이드 파크 버겐 카운티 한인들의 위상을 변화시키고 투표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2개월 동안 모은 50여 명의 유권자 등록 서류를 버겐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뉴저지 주요 한인 밀집 타운의 평균 재산세가 지난 10년 동안 최대 60% 가까이 치솟았으며 대다수 한인 밀집 타운이 주 평균보다 높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뉴저지 타운 재산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잉글루드 클립스의 평균 재산세는 2017년 현재 12,850달러로 10년 전인 2007년 8,219달러에 비해 무려 56.3% 인상됐습니다. 대다수 한인타운의 지난 10년간 재산세 인상률은 30%를 상회했습니다. 포틀리의 평균 재산세는 2007년 7,130달러에서 2017년 1,442달러로 46.4%나 올랐습니다. 알파인의 경우 2007년에서 2017년 사이 평균 재산세 인상률이 44.9%를 기록했으며 데마레스트 37.9%, 크레스킬 36.7%, 리치필드 33.5% 인상됐습니다. 이 기간 주 전체 평균 재산세 인상률이 27%였으며 대다수 한인 밀집타운에서 주 평균보다 높은 오름세를 보였고 주 평균보다 재산세 인상률이 낮은 곳은 팰리세이드 파크 등 소수에 그쳤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는 2017년 재산세가 9,407달러로 10년 전보다 19.3% 인상됐습니다. 그러나 팰리세이드 파크의 경우 총 6,300만 달러 규모의 학교 증개축안에 대한 주민 찬반 투표가 11월 5일 실시될 예정으로 만약 통과될 경우 연간 수백 달러의 재산세 추가 부담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또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는 내년부터 앞으로 4년 동안 타운 내 부동산에 대한 가치 재평가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전 뉴욕시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운전기사들이 맨하탄과 브루클린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임금과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차량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차량 공유업체 운전기사 단체인 독립기사연합 IDC 소속 기사 6천여 명은 어제 오전 7시 30분쯤부터 브루클린 브리지에서 FDR 도로를 거쳐 맨하탄 어퍼이스트의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공관인 그레이시 맨션까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차량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IDC 소속 운전기사들은 시위에서 올해 초부터 뉴욕시 택시 앤 리무진 위원회가 우버나 리프트 기사들에게도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제 적용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기사들의 운행 제한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IDC의 시위로 도로 곳곳에 극심한 정체가 이어져 시민들이 출근길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주 LA 한인타운의 한 콘도에 3인조 절도범이 침입해 $20,000 상당의 귀중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약 17분 만에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도구 등을 사용해 잠긴 문을 따고 들어가는 대담함까지 보였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와 콘도 건물이 다수 몰려있는 LA 한인타운 오가와 베렌도. 콘도 앞에 차 한 대가 주차하더니 남성 3명이 내려 주택가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재빠르게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 베란다 창문을 통해 2층 콘도 유닛으로 침입했습니다. 집주인이 외출한 시간을 틈타 인기척이 없는 빈집을 골라 무려 17분 만에 기중품을 덜어 달아났습니다. 그 박스에 있던 예물시계랑 밖에 탁자 위에 있던 결혼 반지, 다이아 반지도 가져가고 그다음에 안에서 조금 벽장이 있었는데 그 안에 그 선반 위에 있던 더스트백으로 넣어놨던 그 명품백 서너 개 해서 토를 한 10개를 다 가져갔더래요. 그리고 제 골프 모자도. 용의자들은 범행 후 미리 대기해둔 차를 타고 제 뒤로 보이는 베렌도 남쪽 방면으로 도주했습니다. 도둑들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 아파트의 건물 구조를 숙지하는 등 범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도둑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집을 비우기 전 불을 켜놓고 나가거나 귀중품이 창문 등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Thefts. Those are our top two in Koreatown, along Wilshire Boulevard, along 6th Street. And both those thefts can really be prevented. You don't want them to see anything. But if they see a bag, if they see a suitcase, now they're inquisitive and now they break in because they want that bag. 또 아파트 CCTV 외 시큐리티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현관과 베란다 문에 이중 안전 잠금 장치를 부착하는 것도 강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경찰은 철저한 기중품 보관은 물론 주택가나 아파트 주변에 서성이는 수상한 사람을 목격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무료 송금 앱 벤모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다이튼 경찰국은 최근 사용자들에게 벤모로 위장해 계좌에서 돈이 잘못 인출됐다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가짜 웹사이트로 접속하도록 한 뒤 은행 계좌 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가짜 웹사이트는 실제 벤모 웹사이트처럼 구성돼 있어 구분하기가 힘들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문자 메시지에 연결된 웹사이트가 수상할 경우 접속하지 말고 금융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은행이나 크레딧카드 발행 업체에 신고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 사법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 납세 내역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맨하탄 지검은 마자루 USA 측에 지난 2011년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의 연방, 주 납세 내역을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내역을 확보한다고 해도 대배심 규정에 따라 공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제시카 라모스 뉴욕주 상원의원은 3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차일드 케어 서비스 확대를 위해 법인세를 추가 징수하는 더 뉴욕 언더 3 액트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62만 5천에서 125만 달러 이하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에는 0.015%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고 125만에서 250만 달러 이하는 0.018%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또 25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에서는 0.022%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실은 어제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차량 번호판 교체 정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차량 번호판 교체 의무화 정책이 주정부가 세금을 더 거두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에나 대학이 최근 차량 번호판 교체 의무화와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60%가 반대했으며 31%만이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20일 열리는 기후변화 대응 촉구 시위를 앞두고 뉴욕시 교육국이 공립학교 학생들이 시위 참여로 인해 결석할 경우 이를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기후변화 관련 시위 참여로 인해 학부모들과 일선 교사들은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결정이 알려지자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시위 참석을 위해 등교하지 않는 학생은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1도, 섭씨 영상 22도, 밤 최저 기온 53도, 섭씨 영상 12도 예상됩니다. 금요일 맑겠습니다. 토요일도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